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세금의 법적 귀속이 경제적 귀속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금의 경제적 귀속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조세 부담을 지나요? 세금의 경제적 귀착에 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탄력성이 더 높은 쪽일수록 더 적은 몫의 세금을 지불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탄력성이 더 낮은 쪽일수록, 즉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큰 몫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더 탄력적이면 더 적은 몫의 세금을 지불하고, 덜 탄력적이면 더 많은 몫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 점을 두 장의 도표로 보여드리고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더 탄력적인 쪽이 세금 분담액이 적은가요? 아니면 더 큰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문제없습니다. 도표를 그냥 그려가면서 그때그때 해석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를 그립니다. 꽤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있고 상대적으로 말해 꽤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입니다. 세금이 없을 때의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제 세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쐐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금이고 쐐기의 높이는 세금의 액수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쐐기 윗부분이 수요 곡선에 부딪히고 쐐기 아랫부분이 공급 곡선에 닿을 때까지 쐐기를 도표를 향해 밀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도표에서 해답을 읽어냅니다. B지점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알려줍니다. D지점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알려줍니다. 비교해보죠. 세금이 없을 때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은 A였고 세금이 있으면 구매자의 가격이 B지점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구매자는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판매자는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이 경우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일 때 수요자는 더 적은 몫의 세금을 지불하고 공급자는 더 많은 몫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이어그램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도표를 그리기만 하면 해당 곡선에서 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매우 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그렸고 공급 곡선보다 덜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역시 우리는 세금 쐐기를 동원할 겁니다. 그걸 도표에 밀어넣으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금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구매자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판매자의 가격은 아주 조금만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때 구매자는 더 많은 몫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구매자의 가격 상승폭이 판매자의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 약간의 직관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정답을 얻으려면 수급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규칙을 기억하기 위한 직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성을 일종의 회피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더 탄력적인 쪽이 더 쉽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사리에 맞나요? 탄력적 수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보세요. 그 말은 수요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를 대체할 좋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이 높으면 수요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체제를 사러 갈 거야. 좋은 대체제가 많이 있잖아. 반면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좋은 대체제가 없어서 조세 회피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인 공급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다른 업종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을 쉽게 이리저리 옮길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면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토지, 자본, 노동자들은 바로 다른 업종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원은 실제로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들이라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 요소들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말은 공급자가 세금을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상당히 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적어도 재화를 사고 팔 경우에는 양측 모두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은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느 쪽이 조세 회피가 쉬운지에 대한 문제로 그쪽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덜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조세를 회피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응용해 봅시다. 사회보장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보장세의 법적 귀착이 경제적 귀착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경제적 귀착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 여기 있고 노동량은 여기 아래입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의 공급보다 더 탄력적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노동 수요자, 즉 사업체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노동에 대한 대체제로 뭘 갖고 있습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동의 공급, 즉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임금이 하락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대다수 노동자, 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장을 대신할 좋은 대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는 일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임금이 줄더라도 그들은 공과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계속 일할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 수요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거나 그들의 투자를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좋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수급이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도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 공급은 상당히 비탄력적이고 노동 수요는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평균적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연방보험기업법 세금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노동 구매자가 지불하는 임금, 즉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약간만 상승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반면에 노동 공급자가 받는 임금은, 즉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은 많이 하락합니다. 이는 노동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일 때 완벽하게 맞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 없어서 결국 조세 부담의 대부분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세가 없다면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실제로 더 높아졌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의무화가 그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자사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칩시다. 마침 현재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많은 사용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결국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주로 사용자인가요? 아니면 주로 노동자인가요? 이것은 이전에 했던 분석과 똑같습니다. 건강보험 의무화는 세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건강보험 의무화로 단순히 사용자가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은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덜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비용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의무화가 나쁜 아이디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 점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동자들은 결국 낮은 임금을 대가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은 세입 증가와 일부 사장 손실을 초래하는 등 몇 가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합니다.